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자, 계절이 많이 익어가고 있죠. 자, 우리가 어렸을 적 많이 불렀던 동요 생각나실 겁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나팔꽃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나팔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약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견우자라고 불리우는 이 나팔꽃, 특히 오늘은요,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나팔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팔꽃의 경우에 성질이 차고 맛은 맵고 쓰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폐신대장경락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 당연히 호흡기 질환과 또는 대장질환 이쪽으로 많이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효능을 살펴보면 사하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했다거나 또는 변비가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부러 설사를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사하작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양을 퇴치하는 퇴종, 그 다음에 축담, 살충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부종이나 복수, 천식, 담음과 적치 등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소변을 통하게 하고 각기병이 아주 좋은데요. 특히 변비에 이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루를 내서 생강달인 물로 복용을 하면 아주 심한 변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인이라고 있죠. 복숭아 씨 속에 들어있는 그 핵인인데 이것을 배합해서 꿀로 환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견우자도 가루를 내고요. 도인도 가루를 내서 환을 지어가지고 복용을 하면 대장 내에 풍사로 인한 변비에 아주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세 번째, 씨를 가루를 내서 한 번에 0.2 내지 0.3g씩을 복용을 하거나 씨 가루 낸 것 1kg에다가 50%의 알코올을 배합을 해서 환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0.5 내지 1g씩을 먹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비 치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분을 한번 볼까요? 수지 성분으로 보통 자팔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과 같은 사작용이 있는 파비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파비틴이라고 하는 것은 장 내에서 열물과 장액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을 세게 자극을 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하고 장액 분비를 촉진을 해서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하작용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생각할 수가 있죠. 특히 익지 않은 종자에는 지베렐린을 또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베렐린은 식물 생장 호르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을 조절하고 발화, 휴면, 개화 이런 것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거든요. 꽃잎 속에는 분홍색 꽃에는 펠라르고닌 클로리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자홍색 꽃에는 페오신 클로리드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견우자를 이용하는 방법, 가을에 보통 종자가 완전히 익은 뒤에 채취를 하고 이걸 정선을 해서 잘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법은요, 1회 말린 약재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반으로 달인 액을 2등분해서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복용을 하거나 또는 가루를 내서 꿀로 환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드렸죠. 그렇게 해서 보통 1g 정도씩을 환을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사항이 있죠. 사하작용이 매우 강하고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위가 허약한 사람, 또 기가 허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임산부의 경우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견우자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견우자 씨, 견우자는 나팔꽃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흑축, 백축, 이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견우자가 원래 맥꽃과의 1년생
덩굴 식물이거든요. 나팔꽃과 둥근 나팔꽃의 성숙한 열매를 겨누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한약전이라고 하는 공정서에 수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흑축은 종자가 회흑색인 것을 흑축이라고 그러죠. 꽃색이 짙고 자홍색으로 띄는 것들, 이런 것들이 흑축이 많습니다. 백축은 종자가 백색 또는 다망색인 것을 가리키는데요. 꽃색이 옅고 백색 또는 분홍색을 띈 것에 백축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축은 뭐냐? 흑축과 백축이 혼합된 것입니다. 꽃 색깔과 식물의 품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자, 그림을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분홍색 계통의 나팔꽃 백축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홍색이죠. 그래서 흑축계의 견우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백색 꽃인데요. 둥근 잎이 특징이죠. 그래서 둥근 나팔꽃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나팔꽃의 특징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잎에 있습니다. 흔히 뒤에 나오는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맷꽃하고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맷꽃과 나팔꽃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잎에 있거든요. 이 잎을 한번 잘 보시면은 잎에 큰 결각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이것이 나팔꽃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덩굴져서 올라가게 되고요.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나팔꽃입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을 하고 있거나 또는 결각이 크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실 초기에 나팔꽃 열매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이거는 열매가 잘 익은 상태입니다. 이런 열매가 잘 더 익게 되면은 이게 저절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까만 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취를 해서 정선을 해서 모아놓은 흑축입니다. 견우자라고 부르죠. 자, 보통 맷꽃의 경우에는 민간약초로 맷꽃과 덩굴 식물로서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자, 나팔꽃과 맷꽃을 구분하자고 그랬죠. 나팔꽃은 1년생 초본식물, 맷꽃은 여러 해 살의 식물, 단연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초를 선화 또는 구구왕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골절 등에 사용하는 약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포인트는 역시 잎 모양이죠. 자, 나팔꽃과 맷꽃을 비교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은 나팔꽃, 오른쪽은 맷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꽃 모양이나 색깔보다는 잎의 형태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나팔꽃은 하트 모양을 하고 있죠. 오른쪽은 약간 길쭉한 선형을 그리고 있는데 잎 자루 쪽에 약간의 부풀어 오른 이런 그 예각이 있습니다. 그런 그 특징들에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왼쪽 나팔꽃, 오른쪽은 맷꽃인데요. 꽃과 잎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맷꽃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잎이 길쭉하게 이렇게 요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잎과 줄기를 비교를 한 건데요. 왼쪽은 나팔꽃, 오른쪽은 맷꽃. 특히 이러한 그 잎 자루 쪽에 가서 턱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대로 유선형을 그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맷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잎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하신다면은 나팔꽃과 맷꽃 아주 구분하기가 아주 쉬우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나팔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생활 주변에 있는 좋은 약초들을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나팔꽃 잊지 말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